2005년 12월 14일 수요일 새벽 4시 14분 라스베가스 외곽의 160번 국도 주변 사막. 차를 타고 가던 한 남성에 의해 칠흑같이 어두웠던 사막을 밝히는 환한 불덩이가 포착됩니다. 그리고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차량의 주인은 당시 라스베가스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명 보디빌더인 켈리 라이언 씨로 확인되었죠. 얼마 뒤 불이 꺼지고 차량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차량의 트렁크에서 불에 그슬린 큰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의 지퍼를 열자 그 안에 있던 건 성인 여성의 시신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차량의 주인과 이름 모를 여성의 시신은 무슨 관계였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차량의 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라이언은 한때 미즈 피트니스 아메리카 타이틀을 보유했던 피트니스 세계에서 잘 알려진 여성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처음 출전했던 대회에서 거의 날아다니다시피 하는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플라잉 라이언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졌었죠. 그녀는 이 대회 이후 전 세계에서 열린 유명한 대회에 참가하여 12개의 우승 트로피를 따낼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열정적인 그녀는 많은 남성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고 그중 한 명은 크레이그 타이티스라는 보디빌더도 있었습니다. 크레이그는 처음 참가한 큰 대회인 1991년 아이언맨 대회에서 우승을 따냈던 남성이었는데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해 수려한 외모에 아름다운 근육을 보여주어 순식간에 스타덤에 올랐죠. 그 후에 켈리처럼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따내기도 하였습니다. 둘은 서로의 이러한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에 이끌려 사귀기 시작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가는 곳엔 사람들이 몰렸고 건강 관련 표지 모델의 1순위 섭외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4일 수요일 이른 아침 이렇게 아름답고 열정적이었던 부부의 집으로 라스베가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불에 탄 켈리의 차량 때문이었죠. 사실 경찰은 차량의 주인인 켈리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납치를 당했거나 살해당했을 거라 예상하고 찾아온 것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는 그녀를 보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트렁크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얘기를 꺼내도 그녀의 반응은 꽤나 덤덤했기 때문에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의 죽은 여성은 자신의 집에서 상주하는 비서인 멜리사 제임스라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비싼 귀금속들이랑 차량과 함께 없어져서 훔쳐 도망쳤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망한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하늘이 벌을 내린 거라고 생각해 덤덤하게 반응한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멜리사가 이렇게 큰 돈을 훔쳐 달아난 이유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최근에 그녀가 평생 동안 모아왔던 적금을 이름 모를 곳에 투자하였다가 모두 잃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집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된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을 것이라 말이죠. 경찰은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일단 철수하였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은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도망치던 중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살해된 거라고 하기엔 시신에 이상한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멜리사의 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그녀의 목에는 전선과 목욕 가운 허리끈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것들로 목이 졸렸을 거라 생각할 수 있었죠. 여기서 전선은 그렇다 치고 목욕 가운 허리띠로 목을 졸랐다니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연 차량에 목욕 가운 허리띠를 싣고 다니는 강도가 몇이나 될까요? 어찌되었던 경찰은 켈리의 증언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며칠 후 그녀의 부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사인은 질식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함으로 나왔고 치사량 수준의 몰핀도 함께 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식의 흔적도 있었지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정지도 예상되기 때문에 둘 중 어떤 원인으로 심정지가 온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들어있던 가방 안에선 AFID도 발견되었습니다. AFID는 테이저건을 발사했을 때 바늘, 전선과 함께 총구에서 튀어나오는 총기 사용자 식별 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파티할 때 터뜨리는 폭죽처럼 온갖 색색깔의 종이가 함께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엔 숫자와 알파벳으로 섞인 문자가 적혀있고 그건 사용자가 테이저건 카트리지를 구매할 때 등록한 신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땐 항상 이 AFID가 현장에 흩뿌려지게 되어 있고 아마 이걸로 보아 멜리사가 테이저건을 맞았을 때 몸에 붙어 있다가 가방에도 들어간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선 AFID를 이용해 사람을 찾으면 강력한 용의자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듯 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경찰도 사용자를 추적하였고 그 사람은 켈리 라이언으로 확인되었죠.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셨던 그 켈리 라이언이었습니다. 켈리 라이언의 불탄 차량, 그 차량 안에서 목이 졸린 채 죽은 멜리사, 그리고 그 멜리사에게 자신의 테이저건을 쏜 켈리. 라스베가스 경찰은 모든 증거들이 그녀가 용의자라고 가리키고 있었기에 더 이상 방관하고 놔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인이었기에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한다면 라스베가스 경찰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부담감에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차량이 발견된 곳에 일정 반경 안에 있는 많은 수의 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CCTV 영상들을 확보하였죠. 그리고 그 영상을 분석한 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켈리의 놀라운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차량이 불탄 채로 발견되기 약 40분 전인 새벽 3시 40분에 근처에 있던 월마트에서 휘발유를 7통이나 구매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가 운전하고 있던 그 차량의 트렁크에 휘발유통을 싣고 급히 떠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죠. 이 정도면 체포영장을 받아내기에 충분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라스베가스 경찰은 더욱 신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라스베가스 경찰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것일까요? 불에 탄 차량이 발견된 사건 현장에선 새 것처럼 멀쩡한 손전등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켈리 라이언이나 함께한 그 누군가가 구매하여 떨어뜨렸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죠. 다행히도 거기에선 지문이 나왔고 그 주인공은 앤서니 그로스라는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 목록엔 아예 없던 사람의 등장으로 라스베가스 경찰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그를 경찰국으로 소환하여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들과 함께한 그는 의외로 묻는 질문에 순순하게 대답하였고 그 내용들은 이러했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에 갑자기 크레이그에게 전화가 와선 멜리사가 죽어있는 걸 발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차량이 발견되기 바로 전날 밤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앤서니는 크레이그에게서 시신 치우는 걸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앤서니가 할 일은 사막에서 멜리사를 실은 차를 불에 태우면 크레이그와 켈리를 태워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막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거란 생각에 편의점에 들러서 손전등을 구입했고 그곳에 도착해 그 둘을 만나서 멜리사를 왜 태워 없애려는 건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갑자기 말싸움을 시작했고 크레이그가 라이터를 던져 불을 붙였고 허겁지겁 다시 차에 타서 떠났다고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은 그 상황에서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말이죠. 라스베가스 경찰은 어떤 이유에서 멜리사의 시신을 태워버릴 생각을 했던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멜리사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시신을 훼손시키려는 행동을 했다는 게 증거들과 증인으로 입증되는 상황이었기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켈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치를 챈 듯 문을 부수고 들어간 집안엔 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것으로 FBI에 협조 요청을 보내 연방 수사가 진행됩니다. 멜리사 제임스 살인사건 용의자 체포작전의 시작이었죠. 크레이그와 켈리의 공개 수배 내용은 언론사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워낙 유명인물의 근육질의 사람들이었기에 금방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주한 곳은 라스베가스에서 4,500km나 떨어진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이었죠.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멀리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네일샵에서 켈리를, 헬스장에서 크레이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도망자 신세였는데도 둘은 자기 몸을 꾸미는 데 여념이 없었군요. 역시 프로는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체포된 둘은 다시 라스베가스로 이송되었습니다. 한편 FBI가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라스베가스 경찰은 차량이 발견되기 전날 밤에 멜리사 제임스의 휴대전화 기록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통화한 사람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멜리사 제임스라는 사람도 모르고 그 전화가 걸려왔을 때도 아무 말이 없길래 그냥 끊었다는 것이었죠. 당시 시각은 오후 약 9시 30분경이었고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형사는 아마 테이저건과 같은 공격을 당하고 있던 중에 잘못 걸려진 전화였을 거라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테이저건의 AFID로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바로 테이저건의 발사 시각도 오후 9시 31분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고통이 얼마나 심했기에 전화기 버튼이 잘못 눌릴 정도였을까요?
그건 5번이나 발사된 테이저건의 이력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은 제 채널에서 경찰들이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안 보셨다면 위에 링크가 뜰 테니 한번 보세요. 이걸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1회 사용으로도 수차례 감전시킬 수 있고 감전되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에 빠지는지 알아두시라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켈리는 자그마치 카트리지를 5개나 사용하였고 그렇게 계속 감전된 멜리사는 아마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몸이 경직되어 고통에 빠진 멜리사는 주머니 어딘가에 있던 휴대폰이 잘못 눌려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일까지 생긴 것이었죠. 정확한 범행 시각까지 확인된 FBI와 라스베가스 경찰은 켈리를 제쳐두고 먼저 크레이그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내인 켈리의 차에서 죽어있던 멜리사를 발견한 게 시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신은 켈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했지만 자신과 아내가 쌓았던 커리어가 무너질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장 든 생각은 멜리사를 치워버리자는 것이었고 곧바로 켈리의 차에다가 시신을 넣은 채로 태워버리려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신이 보스턴으로 간 이유에 대해선 멜리사의 죽음에 관해 싹 잊고 새 출발하자는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살인이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러자 FBI는 확보한 증거들을 들이밀며 사실대로 말하라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크레이그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며칠 뒤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사실 자신은 멜리사와 그렇고 그런 관계였는데 성관계를 하다가 마약 과다 복용을 하여 죽었다는 것이었죠. 이때도 자신이 살인했다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였습니다. 한편 남편과 분리수감되어 있던 켈리는 크레이그와 다소 다른 진술을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한 진술과 일관된 진술이었죠. 요약하자면 이랬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서 비싼 귀금속들을 훔치고 있던 멜리사를 발견했는데 범행을 들켜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은커녕 지금 자신을 막으면 스캔들을 폭로해버릴 거라며 협박을 합니다. 그 스캔들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멜리사는 자신과 크레이그가 바람을 피고 있는 사이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도둑질을 하고 있는 멜리사를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막을 방법이 없었던 켈리는 테이저건을 가져와서 그녀에게 발사합니다. 멜리사는 그렇게 테이저건에 맞았지만 오히려 심하게 반항하며 달려들었고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크레이그가 몸싸움을 목격하여 켈리를 도와주었고 근처에 있던 전선과 목욕 가운 허리끈을 이용하여 멜리사의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켈리는 평소 근육을 키울 때 쓰는 스테로이드 주사기를 그녀의 다리에 꽂아버립니다. 그렇게 숨이 끊어진 멜리사를 태워 없애기로 하고 켈리는 자신의 차와 함께 불에 태워버리기로 합니다. 이렇게 진술을 마친 켈리는 자신은 정당방위였을 뿐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FBI는 켈리의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크레이그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는 자신이 목을 조른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목을 졸랐을 땐 틀림없이 살아있었고 주사기로 약을 주입했는지 어쨌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뒤에 발작을 일으키며 죽은 거라며 켈리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들은 이렇게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스노우볼이 되어 재판장에서 둘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2008년 5월 크레이그는 전선과 같은 흉기를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 2급 살인 혐의, 1급 방화 혐의, 시신 유기 혐의, 납치 혐의 등으로 15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5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1급 살인이 아닌 2급 살인을 인정받은 이유는 멜리사 제임스를 살해한 게 맞다고 인정한다면 감형시켜주겠다는 검찰의 회유 덕분이었죠. 그리고 크레이그가 살인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켈리는 자동적으로 살인 혐의를 벗었고 특수폭행 혐의, 1급 방화 혐의, 방화 방조 혐의,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고 3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지른 일에 비하면 꽤나 가벼운 처벌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 가벼운 처벌은 아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을 얻었고 결국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앞날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하나뿐인 딸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오죽했을까요? 마지막으로 크레이그의 부탁을 받고 도와줬던 앤서니는 자백하는 대가로 감형을 시켜주겠다는 조건에 따라
3급 방어 방조 혐의라는 경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부부는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여 결국 감옥에 수감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이혼을 하게 이릅니다. 서로 아름답고 열정적인 모습에 반했지만 이젠 범죄자일 뿐이니 그럴 만도 했죠. 그리고 켈리 라이언은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에 가석방되었고 지금 현재는 13년의 형을 모두 지낸 것으로 판단되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50세가 된 그녀는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을까요? 자세한 건 알려진 바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얘기로는 되도록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사진 찍기를 취미로 삼아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선 이런 궁금증을 품고 계실 듯합니다. 그럼 정말 멜리사가 그렇게 행동해서 죽인 게 맞다는 거야?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뭔가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을 듯한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FBI 수사관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크레이그와 멜리사 사이가 너무 가까워진 걸 느낀 켈리가 테이저건으로 고문을 하다시피 고통을 줬고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자 몰핀 과다 투약, 목을 조르기까지 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얼마 뒤 집으로 나타난 크레이그는 죽은 멜리사 옆에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그걸 도와주려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자 자신이 모든 누명을 썼을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군요. 저는 쇼킹TV 통순이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